지금 공권력을 가장 농락하고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얼마 전에 당당하게 도심에서 집회를 한 민노총입니다. 코로나19 창궐 시국에 도심에서 8,000명이 시위를 해도 수사조차 안 하고, 도심에서 시위하겠다고 경찰에 3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은 쉬쉬하며 감쌌습니다. 국가가 바로 서려면 공권력이 바로 서야 하고, 공권력이 바로 서려면 법 집행이 엄격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왜 이 정권은 항상 그들을 감싸기만 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법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실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우리 모두를 위한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돌려주겠습니다. 노조 기득권 카르텔과 정치 권력 간의 부적절한 연계도 반드시 해소하겠습니다. 청년의 앞길을 막고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는 어떤 세력과도 당당히 끝까지 싸워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양쪽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말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1인당 평균 1,114만 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에서 말합니다. 그 정도로는 턱도 없습니다. 정년은 65세까지 올리고 단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내놓으십시오. 미국에서 차량 제조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말든 국내 공장 일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하고 주당 기준 근로시간도 35시간으로 줄여주세요. 요구사항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이런 요구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을 새로 고용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2021년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체감 실업률이 30%를 넘나들고 많은 근로자들은 50대 초중반이면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강경 대기업 노조는 자신들만의 성을 더 크고 높게 쌓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나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화 운동 시기 분명 노조는 반독재 투쟁과 약자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기여한 바가 컸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그들의 민주화 열정은 기득권 강화로 변질됐습니다. 대기업 강성 노조는 연대를 통한 약자와의 동행 대신 배제를 통한 기득권 카르텔을 만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나라 임시직 비율이 높은데 무슨 고용 경직성 운운하냐고 말합니다. 비정규직을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들립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런 주장은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임시직 비율이 26.1%로 OECD 2위 정도로 높은 이유는 고용 경직성 때문에 기업에서 더 이상 정규직을 늘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의 주장이 아니라 OECD의
2021 고용 전망 보고서에서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과도한 보호와 높은 임금을 밀어붙인다면 조만간에 안정된 노동시장이라는 둑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문을 열어 일부 과도한 보호 수준은 동결하고 청년 근로자라는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노동개혁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고 역동적인 사회는 청년들이 정당한 기회와 정당한 몫을 받으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한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외쳐왔던 사람이 먼저다와 포용적 국가 건설은 국민을 속이고 표를 얻으려는 한낱 수사에 불과합니다. 강성 대기업 노조가 불합리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관철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87년 민주화 이후 경제사회적 권력이 되었고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가장 강력한 기득권 권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바로 서려면 공권력이 바로 서야 하고 공권력이 바로 서려면 법 집행이 엄격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권력을 가장 농락하고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대한민국 공권력이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집단은 어딥니까? 바로 얼마 전에 당당하게 도심에서 집회를 한 민노총입니다. 코로나19 창궐 시국에 도심에서 8,000명이 시위를 해도 수사조차 안 하고 도심에서 시위하겠다고 경찰에 3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은 쉬쉬하며 감쌌습니다. 다른 집단이 하면 살인 집회고 민노총이 하면 유검이라는 말로 대충 떼올 수밖에 없는 정부도 공권력도 감히 손도 못 대는 이 시대 최고의 권력 집단이자 치외 법권 집단이 바로 민노총인 것입니다. 왜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습니까? 왜 이 정권은 항상 그들을 감싸기만 합니까? 법을 어겼다면 조사 좀 받아달라는 구걸 수사가 아니라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다시 한번 대통령께 묻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노총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국민이 알아서는 안 되는 무슨 말 못할 이면 계약이라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책 잡힐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처럼 법과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멋대로 하는 집단이 민주 법치 국가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그런 것에 눈 감는 권력을 손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청년들의 눈물도 닦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벌, 조카벌 청년들의 앞길을 막고 법과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면서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강성 대기업 노조는 민주주의를 위해 진정 어려운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어떤 반칙과 특권도 용납 안 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갑보다 더한 슈퍼을이 되어서 갑을 협박하고 협력업체, 병, 정에 작은 사다리마저 거저차 버리는 행위는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간
우리는 출발선이 다른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는 최악의 불평등 사례는 없는지 찾아보고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일단 출발할 수 있다면 본인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역전도 가능하지만 경기장에조차 들어서지 못한 사람에겐 그런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군 일에 최고의 열정과 스펙을 가진 우리 청년들에게 출발선에 서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커다란 불행이며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기득권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의 앞날에 지뢰를 묻고 바리케이트를 치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들의 기회 자체를 빼앗는 자들이야말로 청년의 적이자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뺏는 것은 나라의 희망을 뺏는 겁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 운동권 세력이나 운동권 세력과 결탁한 기득권을 바로잡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이 각성하고 합심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기성의 공고한 기득권의 벽을 깨야 힘없고 백 없는 노동자들의 숨통이 함께 트일 수 있는 겁니다. 강성 대기업 노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민주화 이후 그 어떤 정권도 손대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법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실하게 서야 합니다. 그 어떤 반칙과 특권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떤 불법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공정과 정의, 합리와 상식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전제 조건입니다. 노조를 포함한 그 어떤 집단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긍정적인 일을 했더라도 현재의 반칙과 특권, 악행에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우리 모두를 위한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돌려주겠습니다. 노조 기득권 카르텔과 정치 권력 간의 부적절한 연계도 반드시 해소하겠습니다. 청년의 앞길을 막고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는 어떤 세력과도 당당히 끝까지 싸워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